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이 전쟁의 중심엔 석유가 있었다. 모두가 욕심껏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인류 최강의 에너지원 석유. 석유는 다양한 화학 구성을 가진 탄화수소의 집합체다. 탄소 사슬이 3개에서 4개일 때는 액화석유가스, 5개에서 10개는 휘발유와 나프타, 그보다 높은 경우는 등유, 경유, 중유로 나뉘며 용도에 따라 모두 활용되는 이상적인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물론 현대에 와선 환경오염 때문에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유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이자 풍요로운 생활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공산품의 원료이다. 석유 안의 탄소사슬을 어떤 원소와 합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의 의식주가 바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작은 탄소 속엔 인류의 내일이 있다. 네, 역시 탄소 얘기하면서 석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석유가 인류의 전쟁사와 참 많이 맞물려 있네요. 사실 지금 현대 역사에서는 석유가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원동력으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설탕이나 뭐 커피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프로메테우스의 선물이라 하는 불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불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도 인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석유 자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어떤 운명을 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석유 자원이 개발을 이제 직접 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강대국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뭐 준식민지화하고는 그 개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싼 값에 아주 헐값에 마구 가져가서 이제 비싸게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1970년까지만 해도 보면 보통 이제 원가가 $2였어요. $2에서 사가가지고 얼마에 $2? 159리터에 $2. 아, 네. 그렇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헐값으로 뭐 거의 착취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자국에 가서 이거를 리터당 한 뭐 10센트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남기는 건데 남기는 그 이 차익도 많지만은 원체 싸게 이제 거의 뜯어가다시피 가져간 거죠. 지난 한 세기를 석유의 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이제 그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 자동차 선박 이런 거에 연료로 쓰는 휘발유, 경유, 벙커스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합성 섬유, 합성 플라스틱, 그다음에 합성 고무 이런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하는 원자재들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은 뭐 100년을 놔둬도 안 썩어서 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원을 쓰고 나서 그걸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탄소 문화를 얘기할 적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탄소나 원유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재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재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점을 너무 강조를 하면 또 모든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실제로 우리가 20세기에 그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목재 사용량을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20세기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나무로 만든 물건을 썼으면은 지금 아마 살아남아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그 플라스틱 원유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얻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그 빛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려지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미래 소재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첨단 나노 소재 이런 것도 근데 결국 또 탄소라면서요. 이게 그 나노과학을 출발하도록 해준 그 분자의 모형입니다. 이 까만 공은 탄소고요. 여기 있는 게 탄소가 60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축구공 모양하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커렌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전혀 새로운 물질은 아니고 우리가 장작을 떼면은 가마솥 밑에 검댕이가 있는데 그 속에 아주 소량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쫙 펴가지고요. 이거를 대롱 형태로 만들면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서 오각형을 빼내고 육각형만 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깔면은 여러분들 요새 신문에서 많이 보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던 물질이고 이것이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또는 에너지 저장이나 또는 뭐 질병 치료나 이런 데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탄소의 화합. 네.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 탄소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서 탄소 덕을 많이 봐왔고 미래에도 계속 쭉 탄소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탄소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저 요리사 입장에서는 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수렵 생활하면서 다들 육회만 먹고 있어요. 육회 문화에는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미없는 시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탄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탄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 생명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고요. 과학적 세계관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과학적 세계관, 과학적 생명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의 크기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큰 세계나 아주 작은 세계는 뭐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천문학 같은 것이 이제 큰 세계를 보여줬다면 화학은 작은 세계를 보여줬지만 사실은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세상에 살게 되는가, 또 살고 있는가 이런 느낌들을 이제 경이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화학은 휴머니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사실 근데 이 책이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 교수님께서 이 책 네. 이렇게 읽어라 하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스페인의 철학가인 그 오르테이가 가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은 현재의 결정물하고 같이 충돌을 한다. 지금 비록 우리가 가지는 어떤 관심이 굉장히 사소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면은 흥미로움과 함께 그 본인의 어떤 미래를 밝혀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아이디어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네.